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게 네. 이거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특히 사법부 압박에 대해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잠깐 해보면은 그분 뭐 사퇴해야 된다 이야기한 게 이제 추미애 발이잖아요. 말하자면 시작점은. 네. 근데 그 다음에 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YTN 라디오에서 뭐 일단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긴 했습니다만 탄핵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전현희 의원은 내란 특별재판부도 지금 위헌 위법 논란이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국정농단 특별재판부도 만들어야 된다. 이분들의 지금 공통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지자체장을 준비한다라고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론은 아니에요. 당론은 아닌데 당 내 중진들이 자꾸 센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완전히 선을 긋는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 정치하는 중진들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는다면 네. 저희는 어쨌든 장애투쟁은 특검 뭐 권성동 의원 구속된 거 이런 거는 사실상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메인 이벤트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지금 위헌 위법한 시도를 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 걸 국민들께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형태로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게 된다면 저는 대구뿐만이 아니라 계속 돌 수 있을 거다. 계속 돌면서 생각합니다. 여권의 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바라보는 시선이 좀 네네. 다양하니까. 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지금 대법원장 사퇴를 둘러싼 양쪽이 굉장히 갈등이 첨예한데, 이게 민주당에서 이른바 강경파들이 드라이브를 하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또 약간 다른 것 같고, 이 문제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근데 월요일 날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네네. 기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통실의 입장이 뭐냐 물어보니까 공감한다 얘기했다가 이제 30분 만에 변경하고 오독이네 5분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속기록도 수정해서 다시 보내고. 네, 그랬다가 다시 원위치 시키고 하여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은 정치권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한 거는 그냥 가까운 얘기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라.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 시절에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이제 임성근 판사 불러다가 근데 임성근 판사가 이제 너 징계한다고 하니까 국회에서 그거 이제 녹음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국회에서 그것도 저는 좋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국회에서 대법원장 사퇴하라는 거는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이제 행정부에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파괴력이 다르죠. 그렇죠. 저는 그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감한 있었나요? 문제죠. 예,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가 그렇게 얘기를 공감한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강효정 대변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 내에 어떤 당정 갈등이라든지 좀 그러니까 이견이라기보다는 약간 조율이 안 되는 그런 건데 네네. 그거는 조율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돌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입장이 정리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강효정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입장이 제가 보기엔 정리가 안 된 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모르면 말을 안 해야 됩니다. 맞아요. 모르면 말을 안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근데 대통령은 또 이제 권력 서열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하니까 거기에 한마디 얹으려고 하다가 이제 약간 이런 게 나은 거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어제 이제 가르마를 탔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이제 본인이 딱 얘기하고 계획한 것도 없고 논의한 것도 없는데 사실은 네네. 그거는 짧았고요. 그 뒤에 한참 얘기, 속기록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 당정이 하나가 아니다. 당정이 하나가 아니니까 당에서 무슨 입장 나온 거 용산 통에다가 좀 물어보지 좀 마. 그게 참 대통령실로서는 곤혹스러운 거죠,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웃긴 거기도 하고 좀 재밌는 현상인데 물론 민주국가에서 이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너 국민의힘처럼 너무 당정 일치가 돼가지고 망한 케이스도 있지만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심지어 우상호 정무수석이 180명의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헌법기관이다. 180개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건 뉴노말이니까 물어보지 마. 이제 우리 답변 안 할 거야.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율됐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우상호의 나 지금 최근에 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선수들이 막 던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용산에서 찍어 누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조하기도 어렵고 막 이렇게 막 굴러가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다. 네, 이제 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실수를 했으면 저는 강유정 대변인이 적어도 스스로 좀 사퇴를 책임을 해야 져야 되는 된다? 것이 아닌가. 이게 다른 말실수도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뭐 그렇게 주장을 했대요. 사퇴해야 된다고. 상권분립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뭐 탄핵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뭐 우상호 수석이 뭐 급한 불은 끌어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넘어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대통령실에서 뭐 이번에도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을 따로 떼어놓고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번에 지난주 수요일날 특검법 개정안도 합의를 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파기가 됐잖아요. 뭐 합의했다라고 하니까 진짜 합의된 줄 알더라. 그리고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각과 합의문 왜 없어요? 그러니까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합의했다라고 하니까 진짜 합의한 줄 알더라. 이런 형태로 이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는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이 이날 그래서 말이 한 5번, 6번 막 속기록까지 바뀌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냥 우상호 수석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난다.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그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어쨌든 뭐 정청래 대표부터 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또 한덕수 뭐 전 국무총리랑 만나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 건 법원으로만 알아서 처리한다 이런 얘기를 또 있었다라는 등등 여러 가지 얘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물러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좀 법원을 압박해서 지기현 판사 부분이나 뭐 향후에 대법관 증언 등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압박이다. 어떻게 봐야 돼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물러날까요, 그러면? 압박을 하면은? 그 임기 보장됐으니까 본인이 선택이죠. 예, 그러니까 본인 선택인데 예전에 뭐 93년에 이제 대법원장이 내부에서 막 반발하고 모든 부동산 투기하고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퇴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은 본인이 저는 사퇴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이 소위 말하는 이 사법부하고의 갈등이 여러 네네. 층위가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은 처음에 얘기 나왔던 거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 대법관의 수를 늘린다든지 예, 예. 뭐 아니면 대법관을 추천하는 사람의 위원들을 좀 더 다양화한다든지. 한다든지 뭐 이런 5가지 이제 사법 개혁의 아젠다가 나왔고 또 한 축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특별 재판부.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위헌이다 아니다 논쟁적인 지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얘기는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는 이거는 여론 지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사설 이제 나온 거 보면은 10대 일간지 중에 9개가 사설을 썼는데 그중에 8개가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라는 게 그냥 뭐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적 구호로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갔을 때 그러면은 아젠다의 블랙홀이 될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좀 해야 될 게 되게 많고 끌고 가야 되는데 계속 언론에서는 이것만 나오면은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선을 그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당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결국은 여론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사법부 너무하네라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여론으로 압박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점령군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정무적으로 맞느냐. 나 사퇴 안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래서 도대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그 한덕수 총리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그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석열과 매우 가까운 윤석열이 멘토로 모시는 그리고 김충식 누구냐면 락천 김충식 선생 그 장모 최은순 씨의 집사 같은 사람 이 김충식이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제보에 따르면은 그래 가지고 이 네 사람이 만나 가지고 그래서 대법원 그때 탄핵 직후라는 거예요. 그럼 대선 국면으로 넘어갔을 때
그 이재명 재판권은 대법원에 넣으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진위 여부는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서영교 의원이 MBC에 나와서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는 보수 정권의 민정 라인에 있던 신뢰할 만한 분한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보수 정권의 민정 수석인지 아니면 그 안에 몇 명 안 돼요, 솔직히. 이거는 이제 다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러니까 이 정도 압박을 하는 게 정무적으로는 안 좋은데 그거 쥐고 있나 지금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네. 더 구체적인 증거를 이 생각이 드는 건 만약에 그게 밝혀지면은 이거는 만만치 않죠. 조희대 사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오늘 한덕수는 안 만났다라고 본 적도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예 입을 닫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 민주당에서 아까 저 김준일 평론가 얘기대로 그런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라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 요인이 큰 것 같아요. 하나는 최근에 이제 특검법 가지고 이제 당정 갈등, 뭐 네. 병청 갈등, 뭐 네, 이런 네, 것까지 네. 다 이제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리더십이 많이 손상이 됐죠. 정청래 대표도 본인이 다 보고받고 정치적으로 상처를 받았죠. 지만 살라고 내가 아. 지시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완전 이제 나쁜 놈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건 뭐냐? 외부의 적을 세게 때리고 더 선명한 노선으로 가는 거. 그러면 남아있는 게 검찰개혁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때 우리 정부가 이제 주도하겠다 가져와 버렸고 네. 언론개혁은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너무 세다. 배액배상제로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하면은 정리를 남은 했고. 거는 이제 사법개혁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희대 이제 감정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매우 쳐라 뭐 이런 내부적 요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 거기에다가 이제 추미애 뭐 출마하려는 분들 막 이렇게 말 얹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어디로 어떻게 튈지를 알 수가 없는 게 차라리 정무적으로 조율된 거면은 계산된 거면은 여기까지 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림이 보이는데 지금은 이 사람 던지고 저 사람 던지고 막 에스컬레이팅 되고 이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개판이에요 제가 보기엔 개판. 여건이 개판이다. 그 강진애 대변인은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이 얘기를 강성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거는 중도층에서도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만한 이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가 장애투쟁 일단 저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대구에서의 일회성이 아니라 쭉 갈 수도 있다. 네, 이거는 네. 민주당에게 달려있다 말씀드린 게 민주당 내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도층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또 이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정리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만 네. 이 이슈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끌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법 리스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문제랑 사법 또 리스크가 연결할 수 없는 있으니까. 대통령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이 대통령 개인의 이제 무죄 그리고 공소 취소 이런 거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을 때 국민들께서는 솔깃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선하는 날 심층 출구조사 했을 때 누구 찍었습니까? 다음에 물어본 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63%가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봤던 거예요. 그만큼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 대통령 뽑아주겠다. 그것도 대한민국 국민 2명 중에 1명이었던 거잖아요. 뽑아주겠지만 일단 너의 법적인 책임들은 다 져라라는 것이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게 헌법재판소도 안 가고 각 재판부에서 그냥 추정이라는 상태로 지금 어정쩡하게 다 중지가 되어버려 있는 상황인데 이때 대법원을 흔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국민들께서는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한번 떠올리실 수밖에 없는 거다.